하루 한 잔은 괜찮다. 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알코올을 담배와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단 한 잔의 술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혹은 건강에 괜찮을 거라 믿으며 술을 마시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술이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5가지 과학적 작용 기전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 는 생각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 술이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이유, 알코올이 암을 유발하는 5가지 작용 메커니즘, 술을 줄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 음주를 줄이기 위한 실천 팁. 많은 분들이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이유로 술을 즐기곤 하시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2년부터 알코올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가능하면 단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몸속에서 암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만으로 어떤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1. DNA를 직접 손상시키는 에탄올. 알코올 음료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대사산물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에탄올 자체가 세포 수준에서 우리의 유전 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에탄올이 세포 내에서 DNA에 결합하면서 DNA 메티러라는 과정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DNA 메티러는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메티러가 억제되면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세포의 이상 증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생겨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는 이미 에탄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구강암, 인후암, 식도암 등 상부 위장관계 암 발생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술이 직접 닿는 부위에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탄올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 DNA 손상과 발암 환경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술을 아주 조금 마시는 것도 위험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암연구소 IARC도 에탄올 섭취와 암 발생 사이에 역치가 없다, 즉 아주 적은 양이라도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으로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동양인에게는 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탄올이 유전자 수준에서 직접 작용해 우리 몸의 기본 설계도를 변화시킨다는 점은 단순한 숙취 이상의 문제입니다. 가볍게 마신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특히 암 가족력이 있거나 구강식도 위장 건강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음주는 그 자체로 세포 기능을 저해하고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습관을 되돌아보고 가능한 한 줄이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더 치명적인 독성물질, 아세트알데히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술, 즉 에탄올은 체내에서 간에 의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중간 대사산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문제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숙취를 유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별도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독성이 강력한 물질입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DNA와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세포의 구조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DNA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손상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면 세포는 비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빠져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기관은 입과 간입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위가 구강과 인후 그리고 대사 작용이 집중되는 간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세포가 아세트알데히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구강암, 인후암, 간암의 발병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는 특히 동양인의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분해하지 못하는 유전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인 ALDH의 활성이 낮은 유전형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독성 작용이 강해집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술의 양을 줄이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음주 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해독 기능을 돕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 자체보다 아세트알데히드의 체내 작용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으며 특히 유전적으로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동양인들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음주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활성산소 증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술을 마신 뒤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이유, 단순히 알코올 때문만은 아닙니다.
체내에서 술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종, 즉 ROS가 과도하게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병원균을 죽이거나 세포를 보호하는 데에도 쓰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독성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 단백질, DNA를 공격해 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결과 염증 반응과 조직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평소보다 활성산소가 많아진 상태에서 산화방어 체계가 이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만성 염증이 생기고 돌연변이 유전자도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결국 이 환경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간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을 맡고 있는 기관인데요. 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CYP21이라는 특수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CYP21은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올 때 간세포 내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분해 효소인데 이 효소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동시에 ROS를 과도하게 만들어내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술을 마실 때 항산화제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의 해로운 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그리고 폴리페놀 계열의 식물성 항산화제가 이에 해당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성분들이 일시적으로 활성산소를 줄일 수는 있어도 알코올이 지속적으로 몸에 들어오면 결국 방어 체계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술을 마시면서 항산화제를 먹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술의 해로움을 상쇄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음주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여성 호르몬 증가와 유방암 위험. 술을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유방 조직에는 이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용체가 존재하고 이 수용체의 자극을 받을 경우 일부 잠재적 종양세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균형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수치 상승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발표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 이하의 가벼운 음주만으로도 유방암 위험이 약 10%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적은 양의 음주도 유방암 발병과 명확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와인이든 맥주든 에탄올 자체가 여성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와인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와인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에탄올 자체는 여전히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와인의 항산화 효과보다 에탄올이 유발하는 호르몬 교란과 유방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 자체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는 알코올을 그룹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유방암은 알코올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음뿐 아니라 소량의 음주도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5. 발암물질의 침투를 돕는 알코올. 알코올, 그러니까 술 자체가 모든 경우에 1차적인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알코올이 용매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용매란 쉽게 말해 다른 물질이 더 잘 녹고 흡수되도록 돕는 매개체인데요. 알코올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쉽게 체내로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함께 피우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담배 속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알코올이 구강과 식도의 점막을 자극하고 약화시키면서 이 발암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쉽게 스며들게 만듭니다. 조직이 손상된 상태에서 유해 물질이 침투하게 되면 DNA 손상이나 세포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는 알코올이 점막을 자극해 발암물질의 세포 내 흡수를 촉진하며 특히 흡연자들에게 있어 식도암과 구강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알코올이 엽산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엽산은 DNA 합성과 복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손상된 세포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게 되어 암세포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술을 마실 때 엽산 보충제를 함께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꽤 많이 받는 편인데요.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엽산 수치가 충분한 경우 음주에 의한 발암 위험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엽산 보충제만으로 알코올의 발암 가능성을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엽산의 보호 작용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알코올이 여러 경로로 DNA를 손상시키고 다른 유해물질의 흡수를 촉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및 실천법. 알코올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DNA 손상과 호르몬 교란,
면역 약화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암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거나 간 기능이 약하거나 흡연을 병행하는 분들은 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실천법. 하루 한 잔이라도 자주 마시는 음주 습관은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습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벼운 운동이나 대추차나 허브차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술자리에 나가더라도 노알콜 맥주, 탄산수 등을 선택해 알코올 섭취를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괜찮겠지 라는 방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술이 암세포를 유발하는 5가지 과학적 기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 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결국 우리의 수명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도 함께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